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추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해독 작용과 자양 간장 효과가 뛰어나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몸의 노화를 막는다. 항암 작용이 뛰어나다. 부추는 간에 좋은 채소로도 유명하다. 동의보감에서도 간의 채소로 부추를 꼽고 있으며 본초강모에서도 부추의 생즙을 마시면 천식을 다스리고 요독을 풀며 소갈과 도한을 치유한다. 도한은 식은땀을 거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본초 비요에도 부추는 간장 채소이며 심장에 좋고 위와 신장을 보호하며 모든 혈정을 다스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추의 해독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하고 간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최근에 여러 실험에서 부추의 항암 효과가 입증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대 식품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추김치의 항암 효과가 배추김치보다 높다고 하는데, 이는 부추의 항암작용을 하는 엽록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또한 부추 첨가 음식이 수컷 생쥐의 폐암 및 전립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간세포 및 폐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부추는 잎이나 줄기뿐 아니라 씨앗도 약재로 쓰인다. 부추의 씨앗을 발여서 먹거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전립선 기능에 좋지 않아 소변이 잦는 남자나 정력이 제하여 요통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전립선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부추 씨앗이 매우 좋다고 밝혀 놓았는데요. 부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음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추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추꽃이라든가 부추가 새버리게 되면 다 잘라서 버리게 되는데, 중국 음식에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부추꽃을 갖다가 튀김옷을 튀겨서 내놓으면 아주 좋은 고급 음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추 씨앗이라든가 부추꽃을 활용한 음식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영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불임증에 좋은 부처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 어느 마을 뒷산에 소원을 빌면 반드시 들어주는 커다란 돌부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소원을 빌 때 과거형으로 말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이를 갖고 싶은 부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르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배가 부르긴커녕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소원을 빈 다음 당장 임신이 되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자 화가 난 부인이 내 배를 불러지게 좀 해달라고 더 고함을 치며 소원을 빌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부인은 무척 실망하고 더 이상 소원을 빌어봤자 들어주지 않는 돌부처라면서 혼잣말로 오늘 완전 엿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몸은 곧바로 커다란 엿이 되어 바위에 붙어버렸고 이듬해 돌부처가 있는 바위 주변과 여인이 엿으로 녹아버린 바위에서 식물이 하나 돋아났는데 이후 사람들은 돌부처가 여인의 손을 들어준 식물이라 해서 부처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처손은 부처손과 여러 해살이 풀로 중국, 일본, 대만, 몽고, 시베리아, 히말라야, 필리핀, 인도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처손과 모양이 거의 흡사한 바위손 등 이 종류가 있고 전국 산지 햇볕이 잘 드는 산바위탈이나 바위에 붙어 자란다고 합니다. 부처손은 비늘 조각 같은 잎이 네 줄로 늘어져 있어 끝에 실 같은 돌기가 있고 가장자리는 잔톱니 모양을 하고 있어 포자로 번식하는데 잎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고 5에서 15mm 정도 되는 네모진 폰자냥 잎사귀 장가지 끝에 한 개씩 달려 있다고 합니다. 가는 뿌리가 서로 엉켜 실타래처럼 생긴 밀동에서 줄기가 나오고 부채꼴 모양의 줄기는 사방으로 퍼지면서 빽빽하게 모여 자란다고 합니다. 표면은 녹색, 뒷면은 담녹색이고 10에서 30cm 정도 자랍니다. 부처손은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모든 줄기와 잎이 활짝 펼지고 가뭄이 지속되거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 못이 건조한 겨울철에는 바닷가의 말미장처럼 잎을 안쪽으로 둥글게 오므리고 수분 증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인데 이때 잎이나 줄기를 만지면 쉽게 부스러진다고 합니다. 바위에 착생하여 살기 때문에 부족한 수분을 한 방울이라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었겠지만 생명력 하나만큼은 왕성하고 즐기다고 합니다. 부처수는 부처님 손을 담아 붙여진 이름이고 주먹을 불끈 쥔 것처럼 오므려지고 잎은 측백나무 와 비슷하게 권백, 구사일생 용을 살리는 풀이라 해서 구사환혼초, 생명력이 강하고 즐겨 만년청, 바위 위에 붙어 자라는데 잎이 잣나무에 흡사하여 석상백, 석백, 지측백, 보처수, 불추추, 장생불사초, 옹금불, 교시, 신투시, 회양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부처손은 부정거사 작용을 지니고 있어 기력이 떨어진 암 환자의 체력을 높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여러 가지 암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부처손의 지상부를 약재로 쓰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뭉친 어혈을 풀어주는 환혈거약으로 분류하고 맛은 맵고 성질은 평하고 우리 몸의 간장과 심장을 이롭게 하는 약재이고 부처손은 잎, 줄기 등 지상부 외 뿌리도 약재도 쓸 수 있고 전투를 연중 아무 때나 채취하여 생것으로 다려 먹거나 말려 가루를 내어 환을 만들어서 복용하기도 하고 35도 술을 담가 3개월이 지난 뒤 건더기를 버리면 부처 손주가 된다고 합니다. 외상에는 생것을 찢어 붙이거나 말려 가루를 내어 뿌려도 되고 잎과 줄기를 끓이면 옅은 노란색 물이 우러나오는데 특별한 맛이나 향이 나지 않고 밋밋하다고 합니다. 부처손을 깎아 지른 절벽이나 경사진 바위 위에 주로 붙어 자라 채취하기 쉽지 않고 여름이나 한겨울 날씨가 건조하면 잎과 줄기가 오므라들어 있고 만지면 바스러진다고 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나 습기가 많아 잎이 녹색을 띠고 있을 때 채취하여 말려 쓴다고 합니다. 부처손은 때 햇빛이 내리쬐는 한여름이나 동전골이 활개치는 모진 겨울에도 바위에 당대기 붙여 자라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손은 1개월 이상 다량으로 장복할 경우 혈액순환이 너무 활발하여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 머리가 빠지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부처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그러면 부추 효소 담는 재료들을 갖다가 살펴보겠는데요. 부추 약 1kg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황설탕 1kg, 그리고 칼도마를 갖다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효소를 담기 위해서 담는 유리용기 4리터 내지 5리터 유리용기를 갖다가 준비를 해 주셔도 되고요. 또한 아주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일회용 한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 인이 박히게 되고 그 냄새가 배해서 다른 재료들을 갖다가 담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발효 과정에서 열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플라스틱 성분들이 녹아서 부추 효소에 같이 함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추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추는 잘 다듬어서 티를 골라내고 다듬어 물로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물기가 마르면 부추 약 2cm 내지 3cm 길이로 썬다. (3) 설탕 600g 중 일부 용기에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이때 이제 버무려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설탕에 잘 뭉쳐야 되는데 특히 이제 풋내가 안 나오도록 버무려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젓다가 놨다가 젓다가 놨다가 젓다가 놨다가 하면서 부추의 소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추가 윤기가 짜르륵 납니다. 윤기가 설탕하고 잘 버무려져 가지고 코팅이 돼서 윤기가 지금 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죠? 요 정도 이제 버무리시면 돼요.